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홍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11월 10일이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한 주도 벌써 반은 좀 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크리스탈 신소재. 잘 아시겠지만 그래핀 관련주들을 한번 일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핀 관련주들. 크리스탈 신소재. 최근 들어서 그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여기 아래 차트에서 아래 차트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오른쪽 아래 3200선이 붕괴되면서부터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연일 지금 이렇게 밀리는 형국이죠. 전체적 흐름이 이 당시 보게 되면은 반등을 했다가 이때도 크리스탈 신소재는 좀 밀리는 듯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얘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바꿔놓죠. 홍 대표가 참 많이 얘기합니다. 매일 얘기하죠, 매일. 매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원칙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름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에,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 그리고 저가가 다시 높아지면서 크로싱이 난다는 것. 그러니까 내려오는 흐름에서 이제 올라가는 전환으로서 흐름이 되는 이런 자리들. 소위 말해서 현재를 우리는 변곡 구간이라고 그러죠. 그죠? 변곡 구간. 그것도 내려오다 올라가니까 상승 변곡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돈의 흐름이 전고점을 올라가기 전에 누가 팔아치운다는 것은 결국 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팔아치우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전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반면에 더 싸지기 전에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 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돈의 흐름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크리스탈 신호제는 지금 아주 흐름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초기 모습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도 많았잖아요. 여기도 거래도 많았고 돌리는 구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서서 이렇게 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반등의 모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봉의 구간을 본 건데요. 일봉의 구간을 본 건데, 그래서 올해 한 3월서부터 본 거고요. 2016년서부터 왼쪽에 월봉을 보게 되면, 긴 추세 라인을 보게 되면, 크리스탈 신호제는 아직은 큰 그림을 넘어가지 못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만약에 부지런히 올라온다면 한 2,100원쯤 그죠? 2,100원쯤 이쯤 되겠죠. 2,100원쯤. 이 자리가 여기하고 맞닿는 자리가 되겠죠. 이게 월봉이니까 월봉의 그림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2,100원쯤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올라온다면 열려있는 공간이 2,100원까지 이렇게 열려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월봉에 조금 더 그 기간을 좀 짧게 본다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에서도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렇게 머리를 슬슬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 흐름이 요건 이제 2019년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되겠죠. 요런 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머리를 이제 이번 달 이렇게 머리를 빼끔 돌기 시작하죠. 이렇게 머리를 살짝 그죠? 근데 이게 월봉을 보니까 그렇지 주봉을 보니까 빼꼼 이렇게 보이지만 일봉을 보게 되면 이미 넘어가서 위쪽에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공간이 2,000원대를 넘어가는 이 공간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흐름 그리고 변화를 주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크리스탈 신도제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쭉 있다가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에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주고요. 또한 이렇게 내려오다가 변화를 주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또 한번 이렇게 뭐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조금은 파동을 쳐서 밀렸죠. 그러다가 그 흐름을 이제 쭉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빼꼼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그 구간이죠. 그러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구간이 이 구간이다.
이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 그리고 지금 가격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려오던 그림이 약간 돌아가는 모습. 제가 참 좋아하죠. 왜냐면 돈의 흐름이 바뀐 초기 모습은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거래가 많았으니까 여기가 1,400원에서 여기 사이에 황 대표가 이거는 그 전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때 언급을 했다가 이 흐름이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판단 여기 들어갔다가 깨져서 바로 여기서 잘라버린 적이 있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올라갈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내리기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일봉에서 머리를 들은 지는 좀 됐지만 이제 주봉에서는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봉하고 주봉하고 동시에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제 월봉도 사실은 조금씩 빼꼼 머리를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거래가 많은 자리니까 여기 1,400원대를 깨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고 그 다음 위쪽에 가는 공간이 2,000원과 2,100원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공간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갖춰가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차트만 가지고 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늘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차트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도 봐야 되겠죠. 그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여기 코스닥에 외국 기업으로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오늘 한 7%, 6% 정도 올라왔다 갔다 하니까 한 얼마죠? 1,100억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작년 후반기 251억, 247억, 그리고 136억, 204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꾸준히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져옵니다. 그죠? 이것만 봐도 기본이 아주 탄탄한 매출 구조와 수익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았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분기 실적이에요. 최근 1년간. 그러니까 작년 요 부분, 그리고 올해 여기인데 후반기하고 올해 전반기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데 그동안에 주가는 탄력을 못 받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식의 흐름이 꼭 실적에 비례해서 움직이거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항상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를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실적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죠. 그죠? 뭐 이것만 봐도 이 회사는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주가의 흐름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탄력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목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쩌면 2,100원을 넘어서 이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다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주가는. 보다시피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서 주가는 한번 탄력 좀 내려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돌리기 시작했을 때도 이대로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매물대가 돼서 또 저항을 받으면 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점은 또 감안해야죠. 항상 우리가 결국엔 주식은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실적이 있고 내용이 있고 있다는 주가가 가는 경우도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가는 경우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내용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바로 그냥 현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전에 먼저 반영이 됐다가 내용이 터지거나 아니면 내용은 터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하도 다양하니까 우리가 주식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또 거꾸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즉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변수가. 겉은 괜찮은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내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이제 뭐, 분식회계나 이런 장부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있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변수, 뭐 이런 것까지 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고, 이익 구조를 보면 분명히 이 회사는 괜찮다. 그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1,4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잡혀 있고, 2,100원이라고 하는 흐름도 뚜렷하게 보인다. 세 번째 재료를 볼게요. 재료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노출돼서 얘기 나오는 게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핀 생산 라인 4표 추가 설치 관리한다. 뭐 이거는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거는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가 이제 계속 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1,400원 여기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2,100원 기준 삼고요.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이 그림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놀아만 준다면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를 진입을 했다가 이렇게 손해는 보지 않고 그 당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여기를 생각해서 이까지 갔다가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한 반년 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요거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추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사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